그 이후에 사회주의가 나와서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에서 공산당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칸트의 다 종교 신을 거부한 사상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유물론. 현재 있는 물건, 그거 생산, 네 거야, 내 거야 하는 유물론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물건을 공동 생산할 거냐? 그럼 사회주의 되는 거고, 네 거 내 거 분리해가지고 네 거 내 거 구별하자. 이게 자본주의죠.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갈려 있죠. 불교적인 삼계 유심적인 정신, 또 기독교의 천지창조라는 철학이 뭉쳤는데 그걸 부정한 칸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제. 아, 그래? 그건 뭐 하나님이 어쩐지 모르는데 당장 앞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네 거 내 거. 자본주의 개념으로 사회가 지금 구성이 됐죠. 그렇게 발전된 것에서 딱 선언된 게 공산당이에요. 모든 물건은 다 공적인 내용이다. 네 거 내 거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옛날에 뭐 하나님이 있어서 두렵고 뭐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네 거는 하나님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공산당 선언을 읽으라는 거 여러분들 뭐 공산당 좋아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나라는 그 원천이 그 위에 철학과 세계를 봐야 됩니다. 결국 칸트와 유물론을 자세히 보면요. 기독교 십자군이 있었죠. 사람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기독교가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지금 뭐 조폭 마피아보다 훨씬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십자군이. 말이 안 돼. 이런 걸 보고 칸트가 이게 하나님 좋아하네. 이거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좀 물질만이 최고죠. 자본 최고주의가 됐죠, 지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냥 몽땅 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주의로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흐르는 방향을 여러분들 대충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하는 사무엘 존의 경제학을 보면 이게 사회주의로 바뀌고 자본주의로 바뀌는데 과학이 발전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그 농사를 지어서 갖고 와서 먹던 것이 아니라 철이 나와가지고 대량 생산에 돼서 기차가 발전하다 보니까 유물론이 더 발전했죠. 결국 이 물질 위주의 사회 흐름 현상이 대규모 경제라는 것이 나옴으로 해서 경제학이라는 개념의 대통찰을 해야 됩니다. 대량 생산 산업혁명에 의해서 경제학에 있어서 경제학의 사무엘 존 경제학에서 처음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경제학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경제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죠. 취직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 몰라. 나는 경제학 안 배웠으니까 몰라. 이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하는 거 사무엘 존의 경제학 보면요. 아주 쉽게고 재미있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전공안에서도 이 사회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다음은 200개 지금 국가가 있잖아요. 200개 국가가 한 5,000년 역사. 이븐 할튼의 역사 서설이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대세계사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을 주축으로 해서 동서양 이런 쪽의 국가의 새로운 발흥 또 국가의 또 멸망 이런 것을 쭉 다 한번 둘러보고 우리 인류 역사는 1000년 동안 서로 빼앗는 전쟁이죠. 결국 이걸 대세계사를 보면은 저희 인간이 굉장히 그 머리가 똑똑하니까 새로 뭐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남의 것 뺏어 가져오는 전쟁으로 하려는 그것이 많이 이 역사에 나오죠. 근데 여튼지 그런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뭐 기독교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냥 십자가로 사륙하러 다니는 역사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라는 얘기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대세계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우리 2000년, 4000년 흐름을 보면은 왕권 위주의 사회가 있었고 종교 위주로 이렇게 인간 사회가 되셨는데 왕권은 사회주의 쪽으로 흘렀어요. 종교는 민주주의 쪽으로 흘렀고 왕권하고 종권하고 분리가 되지 않은 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좀 역사적으로 크게 발전, 이란, 이라크 이런 쪽으로
아직도 이게 그 왕의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가 혼합되어 있는 데는 발전이 느리게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튼 여러분들 인류가 만들어놓은 세계 역사가 뭔지 한번 쭉 훑어봐야 됩니다. 보통 한 50년 만에 전쟁이 한 번씩 다시 발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고 막 죽이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50년 지나면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이 그냥 뺏어먹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그런 분위기 되는 걸로 볼 적에 세계사를 보면 인간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다고. 또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에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책인데, 여기서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해놨지만 좀 사실과 다르게 적어낸 게 있다. 결국 뭐 간단하게 여러분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광화문 한가운데 서 있죠. 그건 누가 세웠을까요? 그 박정희 장군이 세운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장군 출신이니까 장군을 가운데 탁 세워놓은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뭐 요즘은 세종대왕 상도 섰죠.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세종대왕을 좀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결국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조금씩 역사를 바꾸더라. 슬그머니 역사책을 자기 유리하게 바꿔놓더라.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대해서 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에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그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역사나 고전을 보더라도 혹 이것이 시대상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봐야 되고요. 그 101권의 고전은 그래도 시대 흐름이 타지 않는 객관적인 내용을 줄 수 있다라고 돼서 한 추천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살아있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정의라고 외치죠. 이쪽에는 왼쪽은 왼쪽이 정의, 오른쪽은 오른쪽이 정의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결국 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에 가지고 자기 정의가 옳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많이 투쟁을 하는데 그것이 뭐가 정확한 정의냐라는 걸 잘 모르겠네. 확실히 정의가 뭔지 한번 다시 따져보자고 마이클 샌델이 정의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아버님과 어머님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뭐가 맞는가? 아버지는 공부하는 거 좀 놀다가 해라. 어머니는 바로 오늘 해야지. 두 개 얘기가 다 옳을 수 있거든요. 두 개 다 틀렸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정의가 뭐냐? 좌익은 자기가 말이 맞다. 우익은 맞다. 진보, 보수가 서로 맞는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갈등 나는 거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나는 뭐 사회주의가 좋아, 나는 뭐 자본주의가 좋아,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고전을 통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대세계사를 보고 그 적은 기록이 좀 편협되게 될 수 있다. 이에치카 교수가 대세계사가 뭔가 당시의 왕조 위주로, 당시의 집권 세력 위주로 적혀질 수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개념, 또 뭐가 정의냐, 과연 새로 집권을 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의 뜻을 쫓는 게 정의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 위에서 얘기한 경제 흐름, 또 역사, 정의,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서 경제가 흘러가는 거, 인간 역사, 인간의 속성, 50년마다 대충 전쟁을 한 번씩 하는 인간의 속성,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미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또 인간 위주의 삼국지를 권합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삼국지에 나오는 묘비, 관우, 장비 세 사람 친구 간의 믿음, 신뢰, 인생, 또 이런 여러 가지 처세술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고, 특히 또 나관중의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팔교에서 100만 조조군사를 앞서서 혼자 막아내는 것이 있어요. 이쪽 군인이 100만 명인데 저쪽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100만 명 군설들이 한 사람도 앞에 안 나가더라. 아무리 대의명분이고 뭐고 그냥 나 자신의 살아야 되겠다는 개인 이기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삼국지를 보면서 그런 인간의 심리라는 걸 또 엿볼 수 있죠.
동양에서는 뭐 삼국지를 보지만 유럽에서는 프루타코 영웅전, 유럽의 나폴레옹이나 소크라테스 등 유명한 영웅들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 위인들, 또 서양의 위인들, 지금은 뭐 미국 위주로 뭐 링컨이니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태자되고 있지만 그 전에 200년밖에 안 된 미국의 역사, 그 전에 유럽의 역사에 2000년, 3년 동안에 엄청난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프루타코 영웅전에서 여러분들이 훑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양 문명의 문화적인 큰 기초이 되는 셰익스피어의 영문학 같은 거, 지금 뭐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영문학이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없겠지만 거기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것은 지고지순한 사랑, 이런 것을 아주 그 아름다운 글로 적어놨어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유명한 얘기 나오는데 또 그런 영문학적인 글에서 링컨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세 단어인데 그 글로 어떻게 그렇게 써서 멋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이 좋다 그러더라도 문학적인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웅들이, 또 인간이 이런 훌륭한 그 문학적인 예술을 입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근래 우리 그 문학적인 데서 가장 명연설은 오마바 대통령이 한 연설입니다. 오마바가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대통령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데 오마바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보면요, 정말 똑같은 영어 단어로 썼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신망과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건 철학과 문학, 역사, 정의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오마바가 뭐 하버드 나왔다, 뭐 흑인이다, 뭐 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오마바 연설문에는 그 속에 철학과 경제, 세계 역사, 정의, 문학이 다 섞어진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먹을 적에 먹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말이 합리적이고 듣기 좋은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문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걸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들 듣게 되는가 하면 윌리엄 하비가 인체의 혈류 흐름에 관하여라는 고전을 썼습니다. 인체는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병에 고치게 되는 기본적인 거는 혈류순환을 잘하면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물리치료를 한다. 뭐 뜨뜻한 찜질을 한다. 심장을 안정하게 한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럼 환자들한테 좀 설득력이 없어요. 아파서 왔는데 운동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꼭 1시간씩 운동을 하시고 또 마음도 심장을 안정이 되게 참선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심으로 해서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혈류순환을 돕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요즘 의사분들은 운동하세요. 마음의 안정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니까 왜? 라는 그 답진을 못하니까 그거는 이 윌리엄 하비의 인체의 혈류 흐름에 관한 고전 읽어보면요, 우리 몸에 건강하는 핵심 비법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윌리엄 하비의 혈류 흐름에 관한 책을 보셔서 거기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병을 다 낫게 한다. 뭐 약을 먹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인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라는 기초를 딱 아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조금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처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서 어깨 뒤를 주물러 주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이 되게 해서 어머니 앞에서 약간 농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농담과 어깨 주무르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라는 한 가지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운동하세요. 아프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약간 어깨를 주물러주는 행동을 하고 또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약간 웃음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혈액순환이 확 좋아져서 어머니가 두통도 낫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원리인가? 라는 것이 윌리엄 하비의 인체 혈류 흐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필독서로 꼭 읽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양자과학, 양자컴퓨터 뭐 이런 많이 나오죠.
이것은 50년 전에 하이델베르그가 양자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자론 발표하기 전에 양자보다 더 조금 그 고전의 원자거든요. 원자는 그 핵이 분열하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다는 것이 발견돼서 원자탄이 나왔죠. 원자라 그러면 여러분 아톰 소년이라는 거 아톰이 이제 원자거든요. 양자는 퀀텀이고. 근데 이 새로운 첨단 과학, 원자탄이 쾅 터지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어요. 일본이 항복해버렸어요. 이 원자탄이라는 과학을 이해를 했으니까 전쟁을 끝날 수 있었죠. 그거 등한했으면 전쟁 못 끝나고 수백만이 뭐 몇십 년 더 고생했을 겁니다. 원자탄이라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역사가 바꿔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래는 첨단 과학이 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의 양자론이라는 고전이 벌써 50년 전에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뭐 양자 뭐 한 5, 6년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 양자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는데 벌써 하이델베르그가 50년 전에 발표를 했고 이것이 하버드 대학에서의 학생들 필독서로 50년 전부터 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과학서적 중에서 뭐 양자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전공한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읽어보면 좀 딱딱하고 뭔지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양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전을 보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양자 과학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체 세포도 세포 분자 원자 양자로 가니까 이 양자 과학이 우리를 150살 정도까지 살 수 있도록 발전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태어난 한 5살, 6살 때는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평균 수명이 120세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0살까지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120살, 150살까지 여러분들 살아계시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때까지 뭐 집도 좀 있어야 되고 150살, 120살까지 살려면 경비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보면 이제 한 80, 90대에서부터는 뭐 전혀 그냥 살 수 없다고는 안 됩니다. 이 과학의 발전을 보고 여러분들 나이 들었을 적에 어떻게 살 것인가?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양자과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아이고 뭐 내가 60, 70대면 죽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대과학으로 보면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수 있거든요. 생각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 활동을 합리적이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태까지 13개의 그 100일 고전 중에서 13개를 여러분들 대충 소개를 하고 그걸 어떻게 융합해서 통찰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교를 믿을 것인가,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칸트처럼 뭐 다 신은 다 꽝이야 이래 버릴 것인가 하는 거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은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믿어 이렇게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전을 읽으시고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이거다 라는 통찰력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얘기, 성경, 불경, 뭐 고린도전서, 뭐 신약, 구약, 뭐 칸트의 순수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외우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말하긴 좋겠죠. 내가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봤으니까 알긴 아는 거죠. 통달은 하신 거죠. 근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향을 이게 뭐다라고 판단해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그걸 판단하지 않고서 미래가 안 보여요. 결국 여러분들 택시 운전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본 건 많아서 많이 떠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도 없죠. 결국 이 고전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고전의 모든 역사, 철학, 진리를 통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내 건강 지키기 위한 건강 흐름, 내 건강, 피부 문제까지도 다 통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내가 어떤 정신세계로 살아갈 것인가? 내 개인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경제적인 활동 방향은 어떤 것이 내가 120살까지 사는데 경제적인 방향은 이런 정도로 해야 되겠다. 또 과학은 이 정도로 발전될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살아가는 인생에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양자과학이 돼가지고 120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양자과학을 치밀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뭐 교통사고 나지 않는 한
120살까지 살겠네. 여러분들이 통달을 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그냥 딸려가거든요. 그러다가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자기 것화, 통찰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통찰은 여러분들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밝게 진행할 수 있고, 경제적, 물질적,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부모님들의 올해 장수, 또 친구들의 성공, 모든 것이 다 밝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보면 뭐 부딪히는 일, 무슨 좌절, 무슨 뭐 실패, 또는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앞에 오게 되죠. 여러분들 고전을 읽고 그거를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영화 범죄도시락에서 마동석이 나와서 여러 그 깡패 이런 건달들을 이렇게 응징하는 영화가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마동석이 이 깡패를 이렇게 잡고 적재를 할 적에 보면은 왼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오른쪽으로 때리려고 그럴 적에 주춤합니다.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인간에 대한 사랑, 또 믿음, 이 사람이 착해지지 않을까라는 믿음. 그러니까 거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의 사랑의 방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동석의 마음과 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올부 세워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고전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대성공은 결국 고전 두 가지, 성경과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을 섞어서 만들었다. 융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 세계에서 불교만 귀해서 그냥 그대로만 간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정신을 섞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적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밝게 창조적으로 밝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책만 5년 6년 배워서 칸트 철학책만 잘 안다,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사회의 미래를 빛날 수가 없어요. 뭐 신은 없다, 귀신도 없다, 천지창조, 고린도전서 잘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다 믹스를 해서 새로운 하나의 견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2개를 섞어서 하든 3개를 섞어서 하든 다 여러분들의 작품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만드는데 밥하고 콩나물만 넣어서 비빌 거냐, 참기름까지 넣을 거냐, 또는 뭐 고춧가루 좀 칠 거냐, 더 맛이 다 달라지죠. 비빔밥을 여러 개 좋은 요소를 집어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었을 때 정말 맛있고, 어떻게 이게 비빔밥이 아니라 이게 뭐 금밥 같다, 이런 결과로 되고, 그 먹은 밥 하나로 온 식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전을 읽어서 고전 100권을 다 외우고 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섞어서 새로운 신사조, 신사상, 새로운 미래에 개척하는 걸 창조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움직일 수 있다. 미래를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미래에 얹혀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미래의 전인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일 고전을 여러분들의 필독 고전으로 교양 과목으로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 관계되는 많은 교수님들과 이 고전을 통독하시고 토론하시고 먼저 통달을 하시고 거기에 섞은 것을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